내과 전문의 허재만입니다. 올해 85세로 벌써 50년째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 나이에도 정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비결이요? 바로 저녁에 마시는 막걸리 한 잔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어떠신가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느낌 드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밤에는 뒤척이기만 하시죠? 화장실 문제로 늘 변비약 찾게 되시고 당뇨약, 혈압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도 병원비는 줄지를 않죠. 그런 분들 보며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막걸리를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 병원에 정말 덜 오십니다. 그냥 우연일까요? 물론 막걸리를 아무렇게나 마셔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셔야 해요. 제가 진료했던 78세 이순자 씨는 평소엔 약을 늘 5가지 이상 드시던 분이었어요. 인슐린 주사도 매일 맞고 밤마다 수면제를 복용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막걸리를 제대로 마시기 시작한 지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약이 반으로 줄고 지금은 약 없이 밤에 숙면을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막걸리 속 살아있는 유산균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순자 씨처럼 치매 걱정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막걸리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한 컵당 약 100억 마리 들어 있습니다. 이 유산균들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막걸리나 드시면 안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제품들 중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막걸리를 골라야 하는지,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게다가 영상 마지막에는 막걸리의 효과를 2배 이상 높여주는 막걸리 황금 조합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 처음 뵌 이순자 씨의 표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순자 씨는 78세로 15년간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혈당 수치가 공복 시에도 150 정도로 높았고 밤에 잠을 못 자서 늘 피곤해 하셨거든요.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어요. 하시며 울먹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또 아침에 일어나야 한다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때마다 생막걸리를 한 잔씩 드셔보시라고요. 이 씨께서는 놀라신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생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 전통 발효 식품 중에서도 건강에 유익한 점이 많은 음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드셔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렸죠. 3개월 후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공복 혈당이 130대로 떨어졌고 가장 놀라운 건 수면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이렇게 깊게 잔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막걸리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가장 큰 차이는 유산균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막걸리는 유통을 위해 살균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에서 몸에 좋은 유산균들이 대부분 죽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생막걸리는 살균하지 않고 냉장 보관해서 유산균이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유산균이 바로 건강 효과의 핵심이에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유산균이 죽은 막걸리는 그냥 술일 뿐이에요 라는 거거든요. 생막걸리는 보통 6에서 8도 정도로 시중 막걸리보다 도수가 낮아요. 이는 발효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반면 시중 막걸리는 인위적으로 도수를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중 막걸리에는 보존료, 감미료, 향료 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전통 방식으로 만든 생막걸리는 쌀, 누룩, 물만으로 만들어져서 훨씬 자연스럽고 몸에 부담이 적어요. 자, 그럼 좋은 생막걸리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50년 경험으로 터득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제조일자부터 확인하세요. 생막걸리는 제조일자가 최근일수록 좋아요. 일주일 이내가 가장 좋고 아무리 늦어도 2주를 넘기면 안 돼요. 유산균이 살아있는 술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맛도 변하고 효과도 떨어지거든요. 둘째, 냉장 보관 상태를 확인하세요. 반드시 냉장고에서 보관된 것을 골라야 해요. 상온에 방치된 생막걸리는 이미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매장에서도 냉장고에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성분표를 꼼꼼히 보세요. 성분표를 보면 쌀, 누룩, 물 외에 다른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특히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넷째, 찌개미 상태를 확인하세요. 병 아래쪽을 보면 흰색 침전물이 있어요. 이걸 찌개미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유산균 덩어리거든요. 이 찌개미가 적당히 있고 흰색을 띠면 좋은 생막걸리예요. 너무 많거나 색이 이상하면 피하세요. 다섯째, 관능적 판단법입니다. 뚜껑을 열면 톡 쏘는 향이 나야 해요.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나는 게 정상이고 이상한 냄새가 나면 변질된 거예요. 맛은 적당히 달콤하면서 톡 쏘는 맛이 나야 하고 너무 식어나 쓰면 안 좋은 거예요. 곧 머지않아 막걸리의 효과를 2배 이상 높여주는 막걸리 황금 조합을 공개할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비법을 터득하세요. 많은 분들이 찌개미를 보고 이게 뭐예요? 더러워 보이는데? 라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보물이에요. 찌개미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모와 유산균이 뭉쳐진 거예요. 이 안에 수억 마리의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거든요. 요구르트 한 병에 들어있는 유산균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생막걸리를 드실 때는 반드시 병을 흔들어서 찌개미와 함께 드셔야 해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병을 5, 6번 정도 살살 굴려서 찌개미를 고루 섞은 다음 드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절대로 찌개미만 따로 걸러내고 드시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알코올만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83세 최병호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저는 생막걸리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 막걸리를 드시기 시작했을 때 어르신은 밑에 가라앉은 찌개미가 위생적으로 불안하다며 맑은 윗부분만 따라서 드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드셔보셨지만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해요.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길래 그때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찌개미에 건강에 좋은 유익균과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한다고요. 병을 충분히 흔들어서 안에 내용물이 고루 섞이게 한 뒤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르신은 처음엔 찌개미 특유의 질감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셨지만 이틀 정도 지나니 금세 익숙해지셨습니다. 1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소화가 훨씬 편해졌고 위장 불편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3달쯤 지나자 피부톤도 맑아져서 주변에서 건강 비결을 묻는 분들이 생길 정도였어요. 드디어 이제 생막걸리의 건강 효과를 2배 이상 높여주는 황금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환자분들에게 직접 권해드린 조합들이에요. 첫째, 꿀 막걸리입니다. 꿀 1스푼을 생막걸리에 넣어서 드시면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꿀에는 올리고당이 들어있어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에서 유산균이 더 잘 번식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최병호 씨도 이 조합으로 변비가 해결됐어요. 선생님, 꿀을 넣으니까 맛도 좋아지고 정말 매일 시원하게 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유자청 막걸리입니다. 유자청 한 스푼을 넣으면 비타민C가 더해져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돼요. 특히 피로감이 심한 분들에게 좋아요. 유자의 신맛이 생막걸리의 단맛과 잘 어울려서 맛도 훨씬 좋아져요. 셋째, 배 막걸리입니다. 배를 갈아서 넣거나 배즙을 넣어서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배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알코올 흡수를 천천히 하게 해주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 씨도 이 방법으로 혈당이 많이 안정됐어요. 선생님, 배를 넣으니까 속도 편하고 혈당도 덜 오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사과 막걸리입니다. 사과를 갈아서 넣으면 항산화 효과가 좋아져요. 사과의 퀘르세틴과 생막걸리의 유산균이 만나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박영희 씨는 75세인데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시고 한 번 걸리면 한 달 넘게 기침을 하셨어요. 특히 겨울만 되면 병원을 달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선생님, 요즘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어요. 그래서 손자들도 못 만나요. 그런데 이분도 생막걸리에 유자청 한 스푼을 넣어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 3개월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 겨울에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리신 거예요. 선생님, 이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이제 손자들하고 마음껏 놀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해요. 아무리 생막걸리가 좋다고 해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복용하는 메트포민이나 인슐린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순자 씨도 처음에는 인슐린 양을 조절해 가면서 드셨어요. 혈당을 매일 체크하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알코올이 혈압약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어서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에이스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돼요. 호흡 억제 등 위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간경화, 간염 등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간에 부담이 되거든요. 막걸리도 타이밍과 양이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나 마셔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양은 하루 한 컵, 약 200ml예요. 소주잔으로 2~3잔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이 정도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적정량이에요. 절대로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마셔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되고 알코올 중독의 위험도 있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직후예요. 공복에 드시면 알코올 흡수가 빨라서 좋지 않고 너무 늦게 드시면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저녁 7시에서 8시경,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드시면 소화도 도와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일주일에 2일에서 3일은 쉬는 날을 만드세요. 매일 드시면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감기나 몸이 아플 때는 드시지 마세요. 막걸리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분명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저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영상 끝부분에 정리해 놨으니까요.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생막걸리 하나로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다고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생막걸리의 진짜 힘 지금 공개합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생막걸리에 들어있는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줘요. 또한 적당한 알코올이 잠드는 걸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한 양이에요. 이순자 씨처럼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깊게 잠들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키워줘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는 거 아시죠?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져요. 박영희 씨처럼 감기에 자주 걸리시던 분들이 확실히 좋아지는 걸 많이 봤어요. 장 건강 및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유산균과 효모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유해균을 줄여줘요. 그래서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 등이 개선되거든요. 최병호 씨처럼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압혈당을 조절합니다. 유산균이 만드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혈압을 낮춰주고 식이섬유 효과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적정량을 드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뇌 건강 및 치매를 예방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건강한 장내 환경이 뇌 건강도 지켜준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생막걸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혼자 드시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드세요. 대화를 나누면서 드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가족 간의 정도 더 깊어져요.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가족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더 꾸준히 하시고 효과도 좋으셨어요. 선생님, 이제 저녁마다 아들하고 막걸리 마시며 이야기하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매일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2번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급하게 하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간단한 일기 쓰기입니다. 간단하게 날짜별로 드신 양과 몸의 변화를 적어보세요. 오늘은 잠을 잘 잤다, 속이 편했다, 기분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적으시면 본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만 모아봤습니다. 생막걸리를 매일 마셔도 알코올 중독이 안 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매일 드시면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에서 3일은 쉬는 날을 만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술과 함께 마셔도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다른 술과 함께 드시면 알코올 농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해로워요. 생막걸리의 건강 효과도 볼 수 없고요. 당뇨가 있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개인차가 있어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혈당을 매일 체크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혈당이 불안정하시면 드시지 마세요. 생막걸리를 직접 만들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해요. 하지만 위생관리가 어렵고 알코올 도수 조절도 쉽지 않아서 초보자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믿을 만한 업체에서 만든 걸 사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오늘 함께 나눈 생막걸리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순자 씨의 15년 당뇨와 불면증이 생막걸리 한 잔으로 개선된 이야기부터 최병호 어르신의 변비 해결, 그리고 박영희 씨의 면역력 회복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생막걸리의 놀라운 힘입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시중 막걸리가 아닌 생막걸리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진짜 생막걸리만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거든요. 찌개미를 보고 더럽다고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병을 흔들어 함께 드세요. 그 안에 수억 마리의 건강한 유산균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 200ml, 저녁 식사 후 30분이 황금 타이밍이고 꿀이나 유자청을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시작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50년 임상 경험으로 확신하건대 생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건강 자산이에요.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강화, 장 건강, 혈당 조절까지 이 모든 효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음료입니다.
가족과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일기로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이 생막걸리 한 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생막걸리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